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한국 연예계에서 한때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스타들이 있었다. 그들은 드라마 한 편, 예능 한 번으로 가정을 밝히고 팬들의 일상을 위로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 때로는 반복된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불륜, 마약, 폭력, 성범죄, 탈세, 도덕적 타락, 이 단어들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한 오명으로 새겼다. 오늘 우리는 정점에 올랐다가 방송계에서 조용히 사라진 10명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넘었을까? 사건의 전말을 팩트 중심으로 살피고 대중과 업계의 반응을 분석하며 복귀 가능성을 냉정하게 가늠해본다. 이 과정에서 얻을 교훈은 단순하다. 재능은 정상을 향한 티켓일 뿐. 그 자리를 지키는 건 결국 인격이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사건의 숨겨진 맥락과 결정적 순간. 둘째, 왜 어떤 논란은 회복되고 어떤 것은 영구적 퇴출로 이어지는지. 셋째,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 10위부터 1위까지. 한 명씩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레 그 답이 보일 것이다. 먼저 10위. 한때 섹시 여신으로 불리던 배우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탑심. 이태임 10위는 이태임이다. 1986년생.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곧바로 배우로 전향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12년 드라마 사랑을 주세요에서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 후 내 마음 반짝반짝으로 차세대 섹시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언론은 그녀를 도도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미지로 묘사했다. 실제로 남성 팬층이 두터웠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잇따라 초대받으며 방송가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그녀의 커리어는 순항 중이었다. 그런데 2015년 3월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모든 게 뒤바뀌었다. 프로그램은 MBC 띠동갑 내기 과외하기. 촬영 중 그녀는 그룹 주얼리 출신 예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방송 분량으로는 가벼운 갈등처럼 편집됐지만 현장 직캠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상황이 폭발했다. 영상 속 이태임의 거친 어조와 표현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왜 그렇게 눈을 뜨고 있냐는 식의 말투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스태프 증언에 따르면 녹화는 30분 넘게 중단됐고 현장은 얼어붙었다. 대중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인성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시청자층에서 비난이 거셌다. 이미지가 전부였는데 그게 가식이었나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녀는 곧 사과문을 발표했다.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연예계 선배들과의 에피소드까지 재조명되며 불신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과는 가혹했다.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와 예능이 줄줄이 취소됐다. 광고주들도 계약을 해지했다. 한 광고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문제적 배우로 제정이 됐다. 2017년 JTBC 품위 있는 그녀로 조심스러운 복귀를 시도했지만 시청률보다는 과거 논란이 더 화제가 됐다. 결국 2018년 3월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문장이었다. 은퇴 후 그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그해
9월 결혼과 출산 소식이 전해졌지만 2019년 남편의 주식 사기 구속 사건이 터졌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홀로 육아를 시작했다. 2024년 한 방송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근황이 간접적으로 전해졌지만 그녀 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핵심은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다. 섹시 콘셉트는 대중의 환상을 자극했지만 그 이면에서 감정 조절 실패가 드러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연예계에서 여성 스타에게 인성은 때로 외모보다 더 날카로운 잣대가 된다. 복귀 가능성은 낮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논란과 함께 검색된다. 이태임의 사례는 한번 깨진 신뢰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전형이다. 다음은 9위. 국민 예능인이 한 잔의 술로 잃은 10년의 이야기다. 터프. 노홍철 9위는 노홍철이다. 1979년생. 독특한 말투와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로 예능계를 평정한 인물. 2005년 합류 후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상징이 됐다. 무릎팍도사 게스트 진행,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국민 예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시청자 조사에서 그의 호감도는 80%를 넘었고 가족 단위 시청층이 두터웠다. 광고주들도 그를 선호했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에 딱 맞았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 면허 정지 수준, 사고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후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다음 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모범 보여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팬덤, 주로 30, 50대 부모 세대에서 충격이 컸다. 온라인에서는 한순간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응은 냉정했다. 제작진은 즉시 하차를 결정했다. 이는 그의 상징적 무대를 잃는 의미였다. 광고 10여 건이 줄줄이 해지됐고 방송 출연 제한도 끊겼다. 법원은 2015년 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예능계에서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신뢰 배신으로 여겨졌다. 그 후 5년간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여행과 개인 활동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2021년 유튜브 채널을 열어 조심스럽게 복귀했다. 여행 브이로그와 일상 콘텐츠로 구독자 50만 명을 넘겼다. 2024년 JTBC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10년 만에 지상파로 화제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 실수로 잃은 게 너무 많다고 고백했다. 케이블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을 이어가지만 과거 시절의 폭발적 인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상파 메인 MCJ는 여전히 없다.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모범 이미지의 역설이다. 노홍철은 엉뚱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사랑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음주운전 논란을 증폭시켰다. 연예계에서 음주운전은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국민 타이틀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가혹하다. 복귀율은 40% 정도로 추정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은 어렵다. 그의 사례는 한 잔의 술이 10년 커리어를 지우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8위. 멀티 엔터테이너가 금전 문제로 모든 문을 닫힌 이야기다. 터프 패 함은정 8위는 함은정이다. 1988년생 티아라의 리더로
2009년 데뷔한 그녀는 가수와 배우를 오가며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다. 그룹 활동 외에 드라마 왬에서 단역으로 얼굴을 알렸고 꾸준한 노력으로 인지도를 쌓아갔다. 티아라의 인기 절정기인 2010년대 초반, 그녀는 팀의 중심축으로 팬들의 신뢰를 받았다. 언론은 다재다능한 아이돌로 평가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금전 관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다. 팬들에게 개인 사정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증언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금액은 수백만 원의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함은정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식의 속삭임이었다. 그녀 측은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논란의 정점은 2019년이었다. 여러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빌린 돈의 총액은 1억 원을 넘었고 상환 약속이 반복적으로 어겨졌다. 한 피해자는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믿고 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업계 반응은 달랐다.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 방송사들도 출연을 보류했다.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다. 신뢰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아이돌 팬덤에서 배신감이 컸다. 티아라의 과거 왕따 논란까지 엮이며 그룹 전체 이미지가 흔들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기꾼 연예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피해 보상은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그쳤다. 이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저함 20년대 들어 근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2021년 유튜브 채널을 열어 일상 브이로그를 올렸지만 조회수는 저조했다. 2023년 티아라 재결합 콘서트에서 무대에 섰으나 개인 활동은 여전히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금전 논란은 복귀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전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건 관련 기사에서만 등장한다. 이 사례를 분석하면 문제는 지위의 남용에 있다. 연예인은 팬과 동료의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다. 그 신뢰를 금전적으로 이용한 순간 회복은 어려워진다. 아이돌 그룹 리더라는 위치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복귀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인다. 함은정의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운다. 다음은 7위, 성실한 남편 이미지가 마약 한 번으로 무너진 배우의 사연이다. 탑 11, 정석권. 7위는 정석권이다. 1985년생, 액션 연기와 카리스마로 조연 전문 배우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 해운대 연인들과 옥탑방 왕세자에서 개성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2013년 가수 백지영과 결혼하며 연예계 파워 커플로 주목받았다. 당시 인터뷰에서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중은 그를 이상적인 가족 가장으로 여겼다. 2018년 2월, 호주 여행 중 모든 게 끝났다. 현지 파티에서 메스암페타민과 MDMA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귀국 후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복용했다고 자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 충격은 컸다. 가정적 남편과 마약의 괴리가 너무 컸다. 백지영 측은 가족이 상처받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업계 반응은 신속했다. 출연 예정이던 작품이 취소됐고 광고 계약도 해지됐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이미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은 2018년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다. 그 후 그는 공식 활동을 멈췄다. 2021년 이혼 루머가 돌았지만 부인됐다. 2024년 백지영 콘서트에 깜짝 등장하며 아내 응원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개인 활동은 없다. 2025년 현재 그의 이름은 마약 사건과 함께 검색된다. 백지영의 그늘에서 조용히 지내는 모습만 간간히 전해진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지 붕괴의 속도다. 성실함으로 쌓은 신뢰가 마약 한 번으로 무너졌다. 연예계에서 마약은 블랙리스트 1순위다. 초범이라도 복귀 문턱은 높다. 그의 사례는 가족을 둔 스타에게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귀 가능성은 10% 미만. 정석권은 이제 마약으로 추락한 배우로 기억될 뿐이다. 다음은 6위. 실력파 뮤지션이 사생활 하나로 영원한 그림자가 된 이야기다. 텁즈 최자. 그는 최자다.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로 2004년 데뷔한 그는 힙합씬에서 실력파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택시 드라이버와 링 마이 벨 같은 곡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메인스트림까지 성공적으로 건너왔다. 탄탄한 랩과 카리스마 있는 무대로 음악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힙합 문화 주류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2010년대 중반 그는 믿고 듣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광고와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경제적 기반도 탄탄해졌다. 논란의 불씨는 2014년 FX 설리와의 공개 연애였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11살. 힙합 뮤지션 특유의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아이돌 팬덤과 충돌했다. 설리가 악성 댓글과 활동 중단으로 고통받자 일부 팬들은 그 원인을 최적에 돌렸다. 커리어를 망친 사람이라는 비난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연애는 사생활이지만 아이돌 팬덤의 반응은 격렬했다. 두 사람은 2017년 헤어졌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2019년 10월 설리의 비보가 전해지자 여론은 극도로 차가워졌다. 일부 네티즌은 최자를 정신적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설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물론 관계의 내막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설리의 비극과 엮여 회자됐다. 언론은 과거 파티 문화, 유흥중심 생활, 자유로운 연애관을 재조명했다. 실력파 대신 자기 관리 부족, 이미지가 부각됐다. 결과는 뚜렷했다. 광고 3건이 해지됐고 방송 출연이 제한적이다. 그는 여전히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지만 대중적 인기는 과거만 못하다. 2020년대 들어 힙합씬에서 활동을 이어가지만 일반 시청자층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팬들은 그의 재능을 지지하지만 설리의 전 남자친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2024년 한 인터뷰에서 과거를 후회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 사례의 핵심은 사생활의 무게와 팬덤의 힘이다. 힙합 아티스트에게 자유로운 이미지는 자산일 수 있지만 아이돌과 엮일 때 반작용이 크다. 설리 사건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됐고 최자는 그 여파의 중심에 섰다. 음악 활동은 지속되지만 완전한 이미지 회복은 어렵다. 복귀율은 60% 정도로 높지만 대중적 신뢰는 여전히 흔들린다. 최자의 이야기는 사생활이 예술성을 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능은 무대를 지탱하지만 그 무대를 보는 눈은 때로 냉정하다. 다음은 5위. 청순한 배우가 종교단체에 휘말려 모든 걸 잃은 사연이다. 탑5 신지수 5위는 신지수다.
1980년대 후반 데뷔한 그녀는 가족 시트콤과 일일극에서 청순하고 선한 이미지를 대표했다. 사랑이 뭐길래 나 LAR이랑 같은 작품에서 옆집 소녀나 착한 딸 역할을 맡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연급 경력은 없었지만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연기로 꾸준히 얼굴을 비추었다. 1990년대 중반 그녀는 착한 배우의 대명사로 불렸다. 방송 관계자들은 가족극에 딱 맞는 이미지라고 평가했다. 그 이미지가 2020년대 초 완전히 뒤집혔다. JMS, 즉 정명석이 이끄는 종교단체와의 깊은 연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단체의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했다. 단순한 신도가 아니라 신입 회원을 유치하고 포교 활동에 적극 나섰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녀의 청순한 얼굴이 단체의 미끼로 활용됐다. 교주의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충격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JMS는 이미 2000년대부터 성범죄와 사기 논란으로 악명 높았고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될 만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신지수가 그 단체의 얼굴로 등장한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대중은 배신감을 느꼈다. 순수해 보이던 배우가 어떻게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다. 특히 40, 60대 여성 시청자층에서 비난이 거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중을 속인 포교 도구라는 비판으로 가득 찼다. 방송사와 광고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은 편집으로 그녀의 분량을 삭제했고 예정된 계약은 모두 해지됐다. 소속사도 손을 뗐다. 그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활동은 완전히 중단됐다. 2025년 현재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름은 JMS 관련 기사나 다큐멘터리에서만 언급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지의 악용과 신뢰의 붕괴다. 청순함은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지만 그게 사이비 포교에 이용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 논란, 특히 성범죄와 연결된 단체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 아이럽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쌓일수록 그녀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 복귀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종교 스캔들은 마약만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신지수의 사례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겉으로 보이는 순수함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녀의 침묵은 후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일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4위. 전도유망한 시내가 한 번의 욕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다. 탑5 이서원 4위는 이서원이다. 1997년생. 아직 20살을 넘긴 나이에 연예계에 들어선 그는 차세대 한류 스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17년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에서 풋풋한 첫사랑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곧이어 으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KBS MC 자리는 그의 청춘과 청순함을 상징하는 무대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모, 연기, 예능감까지 갖춘 완벽한 신인이라 입을 모았다. 실제로 그의 팬클럽은 데뷔 1년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2018년 4월 그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였다. 피해자는 같은 소속사 동료 여성 연예인. 이서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위협이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증거와 통화 녹음이 확보됐다. 그는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2018년 9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중의 충격은 컸다. 뮤직뱅크에서 웃던 그 아이가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특히 전학, 때와 야베트 때 20대 여성 팬덤에서 배신감이 컸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겉모습만 반듯했지 속은 형편없었다는 댓글로 도배됐다. 방송 3사는 즉시 하차 조치했다. 은 2회 만에 교체 배우를 투입했고 MC 자리도 영구 박탈됐다. 예정됐던 CF와 팬미팅은 모두 취소됐다. 한 광고주 측은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2019년 군 입대 소식이 들렸지만 제대 후에도 활동 재개는 없었다.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일반인으로 산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소속사도 계약을 종료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추행 배우로 검색 상위에 오른다.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욕망의 통제 실패다. 젊음과 기회가 넘칠 때 술과 충동이 겹친 순간 모든 게 끝났다. 연예계에서 성범죄는 영구 퇴출을 의미한다. 특히 신인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이는 미투 운동의 여파 속에서 더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복귀 가능성은 5% 미만. 이서원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갚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그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동시에 경종을 울린다. 재능과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걸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절제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지웠다. 다음은 3위. 믿고 보는 주연 배우가 자택에서 벌인 상상조차 하기 싫은 범죄 이야기다. 탑 3. 강지환 3위는 강지환이다. 1977년생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그는 2000년대 중반 드라마 주연으로 급부상했다. 2008년 KBS 쾌도 홍길동에서 주연을 맡아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흥행을 이끌었고 2011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 로맨틱 코미디까지 섭렵했다. 탄탄한 연기력과 안정적인 존재감으로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대 중반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안착했다. 성실하고 묵직한 이미지로 업계 신뢰를 얻었고 대중은 그를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스타로 여겼다. 인터뷰에서 연기는 삶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7월 9일 그 이미지가 영원히 무너지는 밤이 왔다.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소속사 여성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한 명은 성폭행, 다른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새벽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도착한 경찰은 강지환을 체포했다. 법의학 검사와 DNA 증거가 확보됐고 그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2020년 12월 강제추행치상과 중환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장은 연예계를 넘어 산업 전체로 번졌다. 출연 중이던 KBS 얻는 방영 10회 만에 주인공 교체 사태를 맞았다. 제작비 30억 원 이상 손실, 스태프 200여 명의 생계가 흔들렸다. 광고 5건, 차기작 2편이 줄줄이 취소됐다.
업계는 강지환 이름은 블랙리스트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중 반응은 극도로 냉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기 잘해도 범죄자는 용서 안 된다는 댓글이 압도적이었다. 그의 깨끗한 배우 이미지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재정이 됐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1년 한 지인 증언으로 자숙하며 반성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다. 2025년 현재 그의 이름은 성범죄 사례 기사에서만 등장한다. 소속사도 계약을 종료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면 핵심은 권력의 남용과 신뢰의 배신이다. 주연 배우라는 지위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도구가 됐다. 소속사 직원이라는 관계가 사건을 더 충격적으로 만들었다. 연예계에서 성범죄는 단순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제작비 손실, 스태프 피해, 산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뱀발 미투 이후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탓에 용서는 없었다. 복귀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성범죄는 영구 퇴출이라고 단언했다. 강지환의 사례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능과 명성은 도덕적 선을 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 그의 추락은 연예계 전체에 경종을 울린다. 다음은 2위, 발라드 황태자가 10대 소녀와의 만남으로 왕관을 잃은 이야기다. 탑2 이슈, 니위는 이수다. 본명 이수만. 1981년생, 그룹 문차일드 출신으로 MC 더 맥스 보컬이 된 그는 2000년대 발라드 신을 대표했다.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말아요. 같은 곡으로 가창력 끝판왕으로 불렸다. 무대 밖에서는 조용하고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음악에만 몰두하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쌓았다. 2010년대 초반, 그는 발라드 황태자로 절정기를 누렸다. 콘서트는 매진됐고 OST 제안이 쏟아졌다. 2009년, 그 청정 이미지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MBC PD 수첩에서 피해자 인터뷰가 방송되며 파문이 커졌다. 피해자는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경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적 무죄가 사회적 무죄는 아니었다. 대중 반응은 혹독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출연을 전면 금지했다. 광고 1건이 해지됐고 MC 더 맥스 그룹 활동에도 타격이 갔다. 차트 1위를 해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노래는 좋지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 팬덤 내 갈등도 생겼다. 일부는 실력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다수는 등을 돌렸다. 그 후 그는 주류 무대에서 멀어졌다. 소규모 공연과 디지털 싱글로 활동을 이어가지만 대형 시상식이나 지상파 예능은 없다. 2020년대 들어 OST 참여가 간간히 있지만 대중적 인기는 과거만 못하다. 2024년 한 인터뷰에서 평생 반성하며 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 사례의 핵심은 실력과 인성의 분리 불가다. 가창력은 뛰어났지만 도덕적 실수가 모든 걸 지웠다. 연예계에서 미성년자 논란은 회복 불가능한 오명이다. 그룹 활동까지 영향을 미쳤다. 복귀율은 30% 정도로 음악성은 살아있지만 대중 신뢰는 잃었다. 이수의 이야기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준다. 다음은 1위. 한류 프린스가 세금 한 푼으로 왕국을 잃은 이야기다. 탑 1. 장근석 1위는 장근석이다. 1987년생. 아역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한 그는 2000년대 후반 청춘 스타로 급부상했다. 2009년 로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며 한류 프린스, 국민 남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배우뿐 아니라 가수, MC 모나크, 모델로 다방면 활동하며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다. 젊고 자유분방하면서 로맨틱한 이미지로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0년대 초반 그의 콘서트는 아시아 투어로 이어졌고 수입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절정기인 2014년부터 2016년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해외 활동 수익을 가족 운영회사 트리제이를 통해 은폐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공연 광고 수입 100억 원 이상이 문제였다. 그는 강력 부인했지만 언론은 지속적으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동시에 SNS에 고가 슈퍼카, 명품 파티 사진을 올리며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키웠다. 예술보다 과시라는 비난이 따랐다.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프로듀스 매개윌 시즌2 메인 MC 자리가 막판 취소됐다. 광고주들이 계약을 해지했다.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는 탈세 연예인으로 바뀌었다. 온라인에서는 부와 명예 있는데 왜 불법을? 이라는 날 선반응이 줄을 이뤘다. 국내 팬덤이 급격히 줄었고 한물간 스타, 인식이 굳어졌다. 군 복무를 마치고 2020년 온라인 콘서트와 라디오로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과거 황금기 같은 열광은 없었다. 2025년 현재 해외 소수 팬덤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제한이 없다. 그의 이름은 탈세 사례로 회자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예와 책임의 불균형이다. 한류 스타라는 지위가 세금 회피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중 판단이었다. 사치 행보가 불씨를 키웠다. 연예계에서 탈세는 국민 배신으로 여겨진다. 복귀율 20% 정도로 해외 활동은 가능하지만 국내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장근석의 사례는 정상에 오른 스타일수록 작은 균열이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로써 10명 모두 살펴봤다. 재능은 정상을 이끌지만 인격만이 그 자리를 지킨다. 10명의 이야기를 돌아보니 한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모두 재능으로 정상에 올랐지만 도덕적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태임의 감정 실수, 노홍철의 한 잔 술, 함은정의 신뢰 남용, 정석권의 마약 선택, 최자의 사생활 그림자, 신지수의 종교 연루, 이서원의 욕망 폭발, 강지환의 권력 남용, 이수의 미성년자 논란, 장근석의 탈세 의혹,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명예가 인격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들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스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암암리에 작동하고 복귀 문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재능은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지만 인격만이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이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시나요?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렀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출 후 재기 성공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